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과 관련돼서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네티즌 조국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정수석 아닙니다. 네티즌 조국입니다. 정말 민정수석답지 않은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는 검찰 측의 의견도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쫄은 것 같습니다. 뭔가 검찰총장이 키를 쥐고 있겠죠. 예, 쫄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정 네티즌 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올리면서 말이죠. 야당 비판하고 또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입장이나 얘기하고 앉아있고 정말 한심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 설치 문제가 정말 이 나라를 완전히 양분시키고 있잖아요. 이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 간의 이건 간극이 아니라 이건 뭐 대립 투쟁 국면이 이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더군다나 해외 순방 중에 그 일정을 임시 중단하고 조기 귀국해 버렸어요. 네. 이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이렇게 민감한 얘기를 조국 수석이 이제 페북에 올려가지고 이제 또 뭐 내일 또 우리 언론에 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큰 것 같아요. 이번 그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일단 지금 현재 문무일 총장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로 간다면 이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국민 기본권 보장에 절대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검찰 권력이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경찰이 수사 1차 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결권을. 그런데다가 또 경찰이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국내 정보는 국가 정보는 안 해요. 이 국가 정보는 하지 않는 이 국내 정보를 이제 경찰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의 독점적인 정보 권한하고 또 독점적인 그런 수사 권한하고 이게 합쳐지면 과연 검찰의 그 수사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검찰 측의 우려고 이런 검찰 내부의 우려를 검찰총장이 받아서 딱 조기 귀국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국 수석이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이 내용이 이제 조국 수석 페북은 그래요. 이런 그 우려 너무 우려할 거 아니다. 이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논의하면 그건 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자체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교과서적인 얘기에 불과해요. 그러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바에는 뭘라고 이게 페북에 올릴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57.8%가 찬성하고 있고 반대가 30%가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도 70%가 넘는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문항 살짝 조정해가지고 헌법재판관 이제 임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때도 많은 여론조사의 그 진실성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이 여론조사 내용도 과연 이 여론조사 내용이 꼭 맞는 것인지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이렇게 지금 여야 간에 아주 그 팽팽하게 이 투쟁 국면으로 대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추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게 숫자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거는 정말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법무부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다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도 있고 또 조국 수석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페북이 아니고 정식으로 이 백브리핑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더 이 조국 수석의 이 얘기는 곧 대통령 얘기잖아요. 더 진중하게 국민들한테 더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제대로 된 적이면은 좋은 거면은 야당이라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또 나쁜 거면 야당이 더 세게 비판할 수 있는데 이 조국 수석의 페북 얘기는 전에부터 항상 꼭 뒷말이 따랐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좀 신중성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말이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청와대 입장치고는 굉장히 좀 겁먹었다? 신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총장이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지 마! 야당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을 그동안 많이 해온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걸 봤을 때는 혹시
검찰의 대규모 반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청와대도 지금 조사받는 것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뭐 두 달뿐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말이죠. 예의를 다 갖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론은 국회에서 결론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달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라도 그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검찰총장이면 그 대한민국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데 예. 그것도 우리 국내에서 국민들하고 일정을 느닷없이 바꾸는 것도 큰 신뢰입니다. 예. 그런 해외 순방 중에 일정을 바뀌었다 하면은 대상이 누구예요? 카운터파트가? 만날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 검찰 관련자들이잖아요. 예. 그런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만나려고 했던 그런 일정도 굉장히 존중돼야 할 일정이에요. 예. 이거를 딱 깨고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냈잖아요. 이런 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제가 있다. 그 이 두 가지를 본다면, 그리고 바로 검찰 내부도 북을 끓고 있다. 예. 또 판사도 이런 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 지금 막 나오고 있을 때 들어왔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이기주의적인 거 이런 거 안 돼. 겸손하게 다뤄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자체가 또 검찰 내부에 또 많은 또 파장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렇다 본다면 큰 틀에서 보면 검찰 내부의 비판과 불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눈에 분명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이런 그 페북 내용,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실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를 굳이 이렇게 페북에 올려갖고 또 이런저런 그런 해석을 낳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야 이거 왜 이렇게 냈지? 이거 특별한 뭐 메시지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 내부의 그런 비판, 또 이 법무부 장관은 비교적 센 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바로 치고 나왔잖아요. 조직 이기주의가 버려라. 겸손하게 나와라. 물론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은 그런 걸로 본다면은 이렇게 페북에서 통해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올해 말까지 끝내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회한테 맡긴다. 그러려면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도 자유한국당하고 밤새 토론을 해야죠. 그렇죠. 아니, 민주당이 옛날에 그거 대refor법 통과시킬 때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필리버스터. 그렇죠. 예?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내가 10시간 했네. 내가 다시 기록갱신해서 12시간, 14시간 했네.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갖고 이 밤새 가면서 토론하고 연설하는 걸 좋아하는 정당인데 아니 자유한국당을 협상 상대로 해갖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논의도 제대로 안 하고 패스트트랙 채워갖고 오밤중에 협의 회의 장소까지 딱 바꿔가지고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해달라.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상당히 지금 청와대가 이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 민감한 반응을 좀 이렇게 잘 관리하는, 다스리는 이런 그 내용 면에서, 테크닉 면에서는 조금 미숙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수석이 나서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페이스북으로. 오히려 이 정도가 되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게 좋은데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말이죠. 조국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청와대 입장도 굉장히 미묘하게 지금 검찰이 이 반발에 겁을 먹고 있지 않나. 지금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뭐 대통령 딸 문제, 그 다음에 환경부 문제, 그 기타 등등의 조국의 인사 문제 다 지금 조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이제 집단 반발이 일어난다. 지금 막아보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청와대 입장을 내비추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네티즌 조국의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요. 이제 문무일 총장이 조기 귀국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귀국하기 전에는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또 사퇴까지 갈지도 모른다. 이런 그 보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무일 총장이 이렇게 조기 귀국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실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검찰한테. 그러나 이걸 외국인과의 어떤 그 접촉 일정, 어떤 일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크든 작든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일정을 느닷없이 바꾸고 들어온다. 이것도 사실은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본다면 상당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자마자 무슨 뭐 이 고검장 회의를 통상 소집해갖고 이렇게 위기국면일 때는 검찰총장 입장을 발표하고 무슨 강수를 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 국내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많이 알잖아요. 그럼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 가지고 너무 정부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은 또 마음에 깔려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대통령이 임명해줬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예의적인 측면에서도 또 필요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문무일 총장이 지금까지는 들어오자마자 뭐 대단한 일 안 하고 조용히 집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 이게 바로 내일이 7일이잖아요. 네. 7일 날 출근하게 되잖아요. 네. 출근했는데 무슨 말인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출장에서 들어올 때까지의 강한 그런 불만, 그런 비판의식이 살아서 7일 날 그 연장선에서 조치가 나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하루 전날 이렇게 페북을 통해서 이렇게 여론조까지 동원해가지고 여론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문무일 총장한테도 물론 뭐 직접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네. 누군가가 정부 청와대 입장을 그렇죠. 이미 전달했겠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 전달 안 하는 정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물론 했겠지만 내일 문무일 총장이 출근하자마자 일성 나오는 걸, 이거를 최소한도 조금 수위를 낮추도록,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신도 지금 이제 7월이니까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의회에다 맡겨놓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주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엄청난 불만해갖고 지금 고소 고발 상태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양측에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또 일정한 수준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청와대가 이렇게 강공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이 이 청와대 한 명 받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많잖아요. 예. 있는데 의회에다 맡긴다, 의회 뜻 존중한다 이랬으니까 민주당이 혼자 나서서 총대맨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청와대는 그냥 국회 존중하는 거야, 시종일관.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점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꼼수.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문무일 지금 이거 달래고, 얘기 보면 예. 의회 입장 존중했나고 있으니까 한동안 나올 때 이거 청와대 한 명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를 다루면 되느냐? 이거 국회 무시하고 야당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 존중한다 했으면 처음부터 의회를 존중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의회 존중한다는 얘기는 물론 군소정당 존중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존중하지 않아 하고 이 쪼매는 군소정당 존중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게 느끼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또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아주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번 내일 지켜보시고 예. 정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의 이런 경찰에 대한 어떤 수사 지휘권, 이것이 이제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뭐 검찰 권력이 이렇게 경찰에 이제 종격을 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시 사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수사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우려를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우려가 바로 한국당이 우려하는 거예요. 이런 한국당의 의견을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정당답게 받아줘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와대가 겁먹을만 하죠. 뭐 떳떳하고 잘해왔고 개혁을 했다면 몰라도 여러 가지 구린 데가 보입니다. 이제 검찰의 공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임기 말에 시작돼야 되는 이 검찰의 정권에 대한 칼날, 이제 바로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내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사실상. 아마 그래도 말이죠, 뼈는 보일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일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가 많이 겁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가 구린 사람들이니까 겁먹었겠죠. 자유한국당 더 가열차게 이 패스트트랙의 문제점과 이번 공수처법에 대한 문제점 계속 지적해서 말이죠, 국민들을 일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겁먹은 모습이 역력합니다. 뒤가 구리니 당연히 밟히겠죠? 우린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